안녕하세요. 나박사의 메디컬 톡입니다. 흔히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정신적인 안정 여부가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암 환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을 보다 보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세가 개인별로 무척 다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 중일 때는 병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병이 나빠지는 상황이라면 걱정과 불안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렇게 병의 악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더 많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병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평소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인간관계에서 유발됩니다. 사실 저도 모든 인간관계를 완벽하게 잘 해내지 못하고 가끔 불편한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은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의 마찰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은 반면 암 환자 보호자들은 가족에게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어떤 환자분은 곁에서 지지하는 가족 구성원도 없이 홀로 묵묵히 견뎌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친구나 가족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치료를 열심히 받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현재 자신의 질병 상태를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간혹은 아예 모든 의욕을 잃고 심하게 우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환자분들이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상담하다 보면 저 역시 아직은 부족하지만 의사로서 느낀 바가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주변 상황을 둘러보고 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몸은 자동 링크되었다, 밀접하게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환자와 가족의 생활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해마다 치료를 하면 할수록 인간의 몸은 마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다소 극단적인 사례일 수는 있지만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환자의 사례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7년도 더 지난 것 같습니다만 당시 제가 매우 놀랐던 사례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환자는 당시 60대 여성이었는데요. 한 번도 흡연을 하지 않은데 3기로 진단한 뒤에 방사선 항암 치료를 했던 경우였습니다. 한동안 재발 없이 잘 지내셨는데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다른 쪽 폐에 전이가 되어 재발이 확인되었습니다. 재발은 됐지만 전체적인 컨디션은 좋으셨고 표적치료제를 복용한 후에 처음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거듭하면서 점점 약의 효과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자 항암 치료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치료를 쉬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이야 여러 가지 신약이 나오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약을 선택하는 폭이 다소 넓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항암제를 쓰다 보면 환자가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할 수 없이 경과만 관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뒤 한 달 정도 지나서 환자가 외래로 방문했을 때 이전과 달리 얼굴 표정이 매우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오늘 안색이 참 좋으신데요? 이렇게 인사를 건넸고 내심 속으로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위해 찍었던 엑스레이를 확인하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 당시 제가 깜짝 놀란 엑스레이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가슴 엑스레이입니다. 정 가운데 하얀 부분이 심장이고 양쪽의 검은 바탕에 하얗게 눈처럼 보이는 부분이 폐암 부위입니다. 병이 악화되어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때의 사진이 왼쪽이고 그 뒤 한 달 정도 지난 후 환자가 외래를 방문해서 찍었던 제가 놀랐던 사진이 오른쪽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양쪽 폐의 하얀 눈 모양의 병변들이 확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엑스레이가 잘못 올라온 건 아닌지 순간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환자에게 다른 약을 복용하거나 또는 민간요법 같은 거를 하시는 건지 물어봤는데요.
혹시 한 달 사이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따로 챙겨 먹은 것이 없고 어떤 치료도 하지 않았으며 그냥 한 가지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저는 답변을 듣고 놀랍기도 하고 잠시 멍했습니다. 바로 웃음이었습니다. 환자는 매일매일 억지로라도 웃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는 암 환자에게 웃음 치료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시절이었는데요. 그 당시 이 환자분의 집 근처에 마침 웃음 치료하는 곳이 생겼고 매일매일 몇 시간씩 웃는 방법을 배웠던 겁니다. 진료하면서 그 전에도 그 이후로도 경험한 적이 없는 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이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환자와 가족들이 웃을 때가 별로 없구나. 저도 사실 비슷했습니다. 워낙 위중하고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다 보면 저 역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항상 조심스럽지요. 그러다 보면 저도 늘 몸과 마음이 긴장되어 있어서 자연히 웃음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병원에서는 웃음소리를 듣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그저 웃는 것만으로 고가의 신약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였던 이분 사례를 겪고는 인간의 정서 심리 상태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시 그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웃음만으로 좋아졌다니 놀랍기는 해도 어찌되었건 환자의 좋은 상태를 확인하니 무척이나 기쁘고 당분간은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달 정도 지난 후에 외래에서 다시 만난 환자는 얼핏 보아도 곰이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지난번 외래와 전혀 다른 얼굴 빛에 걱정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엑스레이도 다시 나빠졌습니다. 이때 외래에서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을 같이 보실까요? 보시다시피 양쪽에 하얗게 보였던 폐병변이 다시 커졌습니다. 지난번 사진과 비교를 해보시죠. 급속도로 좋아졌던 지난번과 정반대로 이번에는 정말 심하게 나빠진 엑스레이에 저는 다시 한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환자도 엑스레이 사진을 같이 보고 있었는데 본인의 악화된 병보다 더 큰 걱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은 정말 괴로운 표정이라 저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정을 알고 보니 성인이 된 아들이 도박에 빠져 속을 썩인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특별한 직장도 없으면서 도박으로 이룬 재산도 상당한 것 같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부모는 아들이 망가지는 것을 참아볼 수 없기에 아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암 투병 중인 어머니의 말조차 더 이상 아들에게 먹히지 않을 때 그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이분은 안타깝게도 이후 급속도로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결국 상황이 악화되어 입원하셨고 제가 회진을 돌 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환자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때 상황을 되돌아보곤 하는데요. 자식 일이라 참 어렵기는 하지만 당시 이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았을까요? 지난번 명절 증곤 영상에서 나와 타인의 과제를 구분할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성인이 된 자식과 부모의 인생은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자식의 인생이 꼬이더라도 이미 성인이 된 자식이라면 당장은 나와 자식을 분리시키고 이로 인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에게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족과 자꾸 충돌이 생긴다면 우선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지고 나면 언제든 다시 챙길 수 있는 대상이 가족이지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내가 무너진다면 이를 지켜보는 가족도 결국 죄책감에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을 위해서도 나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나와 가족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실 스트레스가 모두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활력이 되기도 하지요.
만약 심한 스트레스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사례는 다소 극단적인 상황이었지만 스트레스와 질병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정신과 육체, 몸과 마음은 바로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재 스트레스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많이 웃으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